안녕하세요. 저는 조슈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 오픈 AI의 자금 부족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릅니다. 챗GPT 창립자는 200억 달러 수익으로 업계의 왕처럼 보이지만 내부 스프레드시트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오픈 AI는 연간 14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총 지출이 11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잘 작동하지만 비싼 가격이 현실적 제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점이 있는데 큰 손실의 원인은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AI는 단순한 또 다른 앱이 아니며 기존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우리가 만들어온 어떤 소프트웨어와도 다르게 작동합니다. 더 나은 앱을 원하면 뛰어난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깔끔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건비와 관련이 있지만 AI는 스케일링 법칙에 따라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것들은 AI가 더 똑똑해지는 데 필요한 수학적 규칙들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을 2배 더 좋게 만들고 싶다면 노력을 2배로 해도 안 되고 컴퓨팅 파워를 크게 늘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여야 하죠. 지능이 조금만 향상돼도 자본 투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숫자를 보면 더 놀랄 겁니다. 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모델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SL을 훈련시키는 데는 컴퓨팅 파워만 약 1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건 모델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전체 훈련 비용입니다. 대형 기술 기업에겐 비싸지만 감당할 만합니다. 2026년과 2027년에 나올 차세대 모델들은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르며 한 번 훈련에 10억 달러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AI 모델 한 번 훈련 비용이 일부 작은 섬 나라의 GDP를 넘었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훈련시키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오픈 AI는 경쟁자들보다 약간 앞서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계속 써야만 하는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비슷한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이로 인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근본적인 격차가 생깁니다. 그들의 비용은 비싸고 희소한 전기와 실리콘 같은 물리적 현실에 묶여 있지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계산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수익을 앞지르고 있고 자금은 바닥나고 있으며 재정적 손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B200과 같은 고급 AI 칩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CPU나 GPU가 아닙니다. 각 칩의 가격은 3만에서 4만 달러에 달하며 하나만 살 수도 없습니다. 최첨단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즉, 수만 개의 칩을 고속 연결과 액체 냉각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칩을 구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칩들이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장 기계나 20년 운행 가능한 배달 트럭과 달리 AI 하드웨어는 오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칩이 나오면 바로 구식이 되어 기업들은 뒤처지지 않으려 경쟁하게 됩니다. 오픈 AI는 구글과 메타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 18개월에서 3년마다 전체 칩 시스템을 교체해야 합니다. 트럭 운송 회사가 기존 트럭이 충분히 빠르지 않아 18개월마다 모두 새로 사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AI 하드웨어의 경제적 현실입니다. 이 말은 오픈 AI가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수십억 달러가 장기적이 아니라 사라지는 비용임을 의미합니다. 그 하드웨어 가치는 빠르게 하락합니다. 하지만 칩 비용만으로 부족하다면 이제 전기요금이라는 더 큰 청구서가 생겼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로 잘 설명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대형 슈퍼컴퓨터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5천억 달러짜리 도박입니다. 5천억 달러 네, 맞아요. 그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설명하자면 10기가와트는 수백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으로도 여러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전력망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장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전력이 없으면 차세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병목 현상은 단순히 전기 요금 때문이 아니라 국가 전력망이 고전압 변압기와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전력 시스템은 충분히 빠르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 AI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협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비용 때문에 운영비의 최소치가 매우 높아집니다. 모든 무료 ChatGPT 사용자는 실제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고 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마다 챗GPT를 무료로 사용할 때마다 건강한 수익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오픈 AI는 전기요금과 반도체 마모 비용을 부담합니다. 칩과 전기요금으로 큰 손실이 있다면 어떻게 계속 운영하며 직원 급여는 어떻게 지급할까요? 이것이 오픈 AI 이야기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서류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는 스타트업의 빠듯한 자금 사정을 감추는 금융 회전 목마와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억을 투자해도 그 돈 대부분은 실제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게 클라우드 크레딧을 줍니다. 일종의 상품권 같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실제 현금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AI는 이것을 조달한 자본으로 기록할 수 있어서 현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크레딧은 오픈AI가 자체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서만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투자가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수익과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크레딧으로 직원 급여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오픈AI가 연봉 200만 달러로 최고 연구원을 채용할 때 사무실 임대료나 법률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돈이 필요하죠. 이것이 재정적인 착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투자하지만 실제로 오픈AI 계좌에 입금되는 건 아니며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만 쓸 수 있는 디지털 쿠폰입니다. 이로 인해 매 분기 큰 압박이 생기며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크레딧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급여 등 비용을 위해 다른 투자자에게 현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외부 투자 유입이 둔화되면 오픈AI는 현금 흐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픈AI는 컴퓨터 사용 시간은 충분하지만 팀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게 할 만큼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오픈AI는 400억 달러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사우디 아람코의 IPO보다도 더 큰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수천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사우디 아람코는 실제로 판매 가능한 석유 매장량이라는 실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픈AI는 이익 없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소모하는 스타트 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픈AI의 가치는 지적재산권에 기반하지만 누구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픈AI의 장기 생존에 어떤 의미인지 답은 놀라울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아직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시장의 가능성만을 보고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픈AI가 1조 달러의 가치를 가지려면 단순히 인상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수십 가지의 더 저렴한 도구들을 대체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AI 예산을 한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소규모 공급업체에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모두가 필요로 할 것이라 기대하며 거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만들고 있지만 현재 그런 수요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고객이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비즈니스 모델을 택합니다. 세일즈포스도 이 방식을 쓰며 데이터 이전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방식을 씁니다. 오픈AI는 사용자들이 매우 이기적이라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구글 제민이나 메타라마가 비슷한 답변을 더 싸게 제공하면 사용자는 바로 떠날 것입니다. 오픈AI의 수익 중 약 75%는 소비자 구독에서 나오지만 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신기함이 사라지면 대부분의 사용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훨씬 더 회의적입니다. 오픈AI의 API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약 20-30%에 불과합니다. 많은 기업이 데이터 보안과 비용 절감 때문에 LLMA 등 오픈소스 모델을 선택하며 오픈AI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나 데이터 제약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룻밤 사이에 다른 공급업체로 옮길 수 있고 경쟁도 오픈AI의 자금 소모만큼이나 치열합니다. 메타가 라마 모델을 무료로 공개한 결정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전략적인 한 수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자사의 최고급 AI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 오픈AI의 요금 상한선을 정하는 셈입니다. 메타는 오픈소스 모델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광고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메타의 사업은 AI를 파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파는 것입니다. 오픈AI는 여유가 없어 의지 없고 AI만이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들은 입지를 다지려 애쓰지만 경쟁사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시간도 계속 흐릅니다.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대기업과 자금력 있는 경쟁자들에게 사방에서 압박받고 있습니다. 엔트로픽과 미스트랄 같은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안전성과 기업 신뢰성에 집중하고 비용도 낮습니다. 한편 딥마인드가 인재를 빼가자 오픈AI는 대규모 주식 보상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상은 회사 가치가 계속 올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가치가 정체된다면 회사의 유일한 진짜 자산인 연구원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을 태우고 경쟁자들과 싸우고 인재까지 잃는 것도 모자라서 말이죠. 워싱턴과 브뤼셀의 규제 당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파트너십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사실상 인수로 간주될 수 있는지 합병 법률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권한을 제한하거나 분리를 강제하면 이 스타트업의 재정적 기반이 위험해집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마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새로운 AI 안전 규제는 막대한 준수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많은 변호사와 안전 연구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비용만 들고 수익은 내지 못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 위험성이 분명합니다. 우버는 기업 공개 전까지 수십억 달러를 잃었지만 전 세계 수천 도시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테슬라도 수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장과 글로벌 충전 네트워크를 세웠습니다. 경쟁자들이 하룻밤새 따라할 수 없는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오픈 AI는 실제 네트워크나 자산 없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생산은 전적으로 막대한 컴퓨팅 파워, 즉 대부분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값비싼 칩에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나 우버와 달리 오픈 AI의 제품은 누군가가 복잡한 질문을 할 때마다 돈을 잃습니다. 사용자들이 내일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는 모든 것을 하나의 절박한 시간표에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행 계좌가 바닥나기 전에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즉 AGI 인공지능 일반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전략이 아닙니다. 오픈 AI가 인간 전문가 수준의 모델을 만든다면 현재의 현금 소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수익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공지능이 단순히 이메일을 요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세무를 처리하는 전체 부서,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는 일, 그리고 전략적인 비즈니스 움직임을 초인적인 속도로 계획하는 일을 대체합니다. 그 단계에 도달하면 그들은 막대한 부채도 감당할 만큼 프리미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가 연간 140억에서 170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한 달 지연될 때마다 1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듭니다. 인공지능 일반 돌파구가 2년 이안인 5년 걸리면 약 1,000억 달러의 자금 부족이 발생합니다. 회사를 유지하려면 이 금액이 필요하며 어떤 투자자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극적인 붕괴를 예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극적인 붕괴나 파산 신청이 아니라 조용한 흡수입니다. 현재 전망에 따르면 2025년 투자 라운드에서 모은 현금 보유액은 2027년 중반쯤이면 거의 바닥날 것입니다. 그 시점에 오픈 AI는 낮은 기업 가치로 대규모 자금 제조달로 직원 스톡옵션 가치 하락이나 회사 매각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오픈 AI 시스템을 애저에서 호스팅하며 소프트웨어와도 깊이 통합되어 있어 자연스럽고 유일한 인수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달러가 넘는 현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서 오픈 AI의 소진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지구상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것은 왕관의 보석이자 다음 컴퓨팅 시대의 엔진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헐값 매각이지만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스타트업 개척 시대의 끝입니다. 오픈 AI는 국가 수준의 예산이 있을 때만 확장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AI 혁명은 산업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성공은 코드 대신 데이터 센터 규모로 평가됩니다. 이 흐름은 오픈 AI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는 혼자 경쟁할 자원이 부족하고 이제 이 독립적인 선구자는 더 큰 기업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인류가 AI 초지능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이유를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